안녕하세요. 최영석 박사의 한의학 강의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 키를 어떻게 최대한 키울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연구실에서 그 한약 중에 키를 자라게 하는 약들을 연구했었습니다. 이게 랩 미팅 했던 제 슬라이드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. 그리고 저는 10년 남짓 성장 클리닉을 미국에서 운영했습니다.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한약을 먹어야 된다 혹은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. 집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키를 키울 수 있을까? 제가 뭐 제 친구나 제 가족이나 제 친척들한테 실제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. 제발 요것만 꼭 지키세요. 이거 갖고 최소 2, 3cm 차이, 최소고요.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중요한 게 키 크는데 타이밍이 있어요. 이 두 가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. 1살에서 3살까지 이게 첫 번째고요. 사실은 2살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사춘기입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시기예요. 1살에서 3살 혹은 1살에서 2살이요. 이때 가장 많이 성장해요. 사춘기 때 뭐 10cm, 뭐 15cm 이렇게 크는데 이때는 20cm, 15cm 이렇게 자라거든요. 특히 1살 때까지. 이때 커져야 돼요.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그래프 훨씬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. 여기가 1차 급성장이고 여기가 사춘기 성장이거든요. 1차 급성장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. 실제 이 키 자라는 속도가 내려오는 게 보이죠. 여기에 지금 키가 성장하는 그 누적치고요. 여기 벨로서티입니다. 그러니까 속도죠.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요. 사춘기 때 맥시멈 벨로서티가 이때 1살, 2살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. 그러니까 1살, 2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. 근데 1살, 2살 때 어떻게 그런 관리해줘야 되느냐. 이때 키가 최종 키와 일치할 확률도 굉장히 커요. 작게 태어나도 이때 관리를 잘 해주면 큰 애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크게 태어나도 이때 관리를 잘못하면 애가 작아져요. 이때는 사실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. 애가 편안하게 클 수 있어야 돼요. 제가 그 환자들 보면 너무 엄격한 부모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테이블 매너 가르치고 뭐 훈육을 시키고 또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오늘 목표는 실제 정말 제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. 너무 막 올가닉, 채식, 좋은 것만 먹이고 이런 애들 중에 작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부모는 큰데도.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.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. 그래야 애도 편하거든요. 그래야 애가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1살, 2살 때 부부싸움이 많다든지 또 혹은 이제 두 부부가 일을 하면서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많거든요. 미국에도 그런 애들 많은데 그런 경우엔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. 애가 그런 거 즐길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또 엄마한테만 치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엄마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.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애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한두 살을 지나야 돼요. 저는 그래서 2살?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. 과학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만성병이 없어야 됩니다. 이때 1살에서 3살까지 때 계속 뭐 콧물이 난다든지 뭐 밤에 일을 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자꾸 깬다든지 이러면 보통 애가 심하게 병을 알아도요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걸 해요. 그래서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병을 알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. 그런 경우에 꼭 치료를 해줘야 되고 영양소가 부족한 건 보통 이렇게 엄마가 너무 훈육을 시키는 경우에 일어나고요. 또 애가 이렇게 막 먹는 거 같고 엄마한테 무기를 삼는 경우 게다가 뭐 엄마한테 뭐 먹어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그럴 때 아이가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이 1살에서 3살까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. 이때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. 특히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 애가 못 먹으면 그냥 보충제로 먹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비만이 되거든요. 그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. 이때는 뭐 계속 체중이랑 신장을 자주 재니까요. 키와 마찬가지로 이때 체중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1살에서 3살까지 체중과 키가 평생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자는 겁니다. 이때 1살에서 3살까지 애가 잘 자야 돼요. 자는 동안 키가 다 커요. 실제 성장 호르몬이 자는 동안 나오거든요. 근데 애들이 제일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원인이 제가 환자들을 보면 더워서 못 자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.
특히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이제 추위 많이 타면 방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놓거든요. 그럼 여기 애도 그냥 볼도 빨갛고 입을 다 걷어차고 있거든요.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키가 잘 안 자라요. 뭐 간단하게 방만 시원하게 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뭐 애가 이제 벽에 가서 붙어요. 시원한 데로 찾아가서. 그런 아이들이면 무조건 방 온도를 낮춰주십시오. 아이들은 그렇게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. 땀 흘려서 오히려 새벽에 체온을 뺏기는 게 더 문제가 돼요. 땀을 안 흘리도록 이렇게 시원하게 재워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생리적 발환이라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은 처음 잠들고 한두 시간 내는 땀을 흘려요.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. 그거하고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. 또 너무 더운 것도 아닙니다. 그것도. 그다음에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옷을 얇게 입힐 것을 권고합니다. 옛날에도 이렇게 옷을 싸맸거든요. 바깥 공기가 접촉하고 닿아야지 알러지 같은 것도 덜 걸리고 그래요. 자는 거 방온도를 제발 낮춰주십시오. 이건 아까 얘기했던 만성병 관리인데 한방에서는 이 호흡과 같이 먹는 것이 이제 기를 형성하거든요.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. 아까 무조건 많이 먹이고 잘 먹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코가 막히거나 그러면 일단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못 나옵니다. 이렇게 여기는 질환들 비염, 알러지, 천식, 또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. 이런 게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마르고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. 키는 크더라도 체중이 적게 나가고 또 자기 포텐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많죠. 이런 사인이 보인다든지 계속 콧물이나 이렇게 코막힘이 있다든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한 살에서 3살 사이에 수면이 키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아빠로서 또 환자를 계속 오래 봐온 입장에서 치료를 떠나서 집안에서 뭐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제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고기를 많이 먹여야 돼요. 한 개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. 엄마 아빠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애가 무조건 편해야 돼요. 이게 무조건 공통되는 사실이고요. 그 다음에 한 살에 3살 때까지는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너무 일찍 훈련을 시키려는 걸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이때 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먹는 거 애들이 보통 잘 먹거든요. 근데 자는 게 문제가 돼서 덜 자라는 애들이 많습니다. 일정하게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. 한 살에서 3살 때 한마디 더 붙이면 서늘하게 재워주시는 거. 제가 지금 고기만이 스트레스, 그리고 만성병 관리, 잠 일정하게 자는 거, 그리고 너무 훈련을 일찍 시키지 말라는 거. 한 살에서 2살, 3살 때까지 많이 자라야 되니까. 키가 더 크고 싶은 아이들이나 또 아이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